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 문제풀이 수업 시간이고요. 예. 일단 대략적인 수업 내용 대부분은 거의 들으셨지만 아닌 분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한 번 더 얘기하면 기본적으로는 50분 하고 10분 쉬고 해서 3시간 수업하고 점심시간 갖고 3시간 수업을 할 거고요. 자, 그래서 10시 반부터 1시 반까지, 그 다음에 2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이렇게 수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오늘은 확인학습이 없으니까 10시부터 해서 5시에 끝나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테스트는 자유롭게 보는 거고, 그 다음 10시 반에 바로 수업을 시작하니까 테스트 보면서 정비할 거 있으시면 알아서 정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수업은 그렇게 진행되고, 그리고 한 가지 추가해서 얘기를 하자면, 저번에 기출 수업 때 그게 학원이랑 사인이 좀 안 맞아가지고 직강 들으시는 분들 자료가 좀 늦게 나갔더라고요. 어차피 필요한 자료, 그러니까 주로는 아니구나. 어쨌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강의록이 기본적으로 일단 필기 노트는 수업 당일이나 그 다음 날 웬만하면 올라갈 거고요. 혹시 사정이 생기면은 조금 늦춰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록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오늘 나간 걸 보면은 해석학 전체가 아니고 이제 오늘 수업할 분량만 지금 일단 나눠드린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의 수업이 끝나면, 그러니까 제가 하는 수업 같은 경우는 4과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석, 대수, 위상, 정수론 있는데, 이제 그것들 강의록 당연히 그날 나눠주는데, 하나의 수업이 끝나면 전체 강의록이 자료실에 올라갈 겁니다. 필요하신 분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까 봐서 그렇게 전체 강의록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문제풀이 수업이니까 답안도 그 전체 강의록보다는 조금 늦게 올라갈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수업하고 그 이후에 올라가니까 마지막 수업이 끝나도 이제 그 다음 주쯤에 그 마지막 수업에 해당하는 자료들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제가 항상 마지막 시간에 궁지를 한 번 더 해드려야지 생각했다가 마지막 수업 때 항상 진도에 쫓겨가지고 까먹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마지막 수업 끝나면 그 마지막 수업에 해당하는 자료도 올라가니까 그거는 그 다음 주쯤에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 수업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과목별로 그냥 문제들만 뽑아가지고 차례대로 그 순서에 맞춰서, 주제에 맞춰서 차례대로 문제를 풀 거고요. 자, 그래서 그냥 완전히 그 임용 시험에 맞춘 유형만 푸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내용 정리하면서 문제도 푸는 거니까. 그래서 임용에 많이 나오는 부분에 대한 거는 임용에 대한 형식과 비슷하게,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그냥 기본적인 기본 유형의 문제들도, 기본서에 나올 만한 문제들도 추가를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자주 나오는 것들은 임용과 비슷한 형태의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일단 이론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기본적인 정의나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니까, 그런 것들은 기본서 문제나 그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수준으로 그런 문제들도 추가를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과목별로 그 주제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6주고 그동안 4과목을 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대충 해석학이랑 위상을 2주씩 한다고, 해석학이랑 대수를 2주씩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아마 해석, 대수 합쳐서 2주를 조금 넘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위상이랑 정수론 합해서 2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실해석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면은 실수 체계부터 들어가죠, 그렇죠? 자, 그래서 실수 체계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실수의 특징들, 실수의 연산에 대한 얘기나 아니면 뭐 실수의 기본 집합적인 특징들, 뭐 순서에 대한 특징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렇죠?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실수에서 중요한 성질이라고 한다면은 완비성 정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실수는 뭐 코시 수열은 항상 수렴한다. 아니면은 유계 집합은 언제나 최소 상계, 최대 하계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런 수체계에 대한 것들은 이론적으로는 중요한데 문제로는 별로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건 알아둬야 되긴 하지만 그래서 문제에 대한 거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자, 수열에 대해서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수열이라고 하면은 뭐 그냥 자연수에서 무언가로 가는 함수를 수열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 무언가는 뭐가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가 돼도 상관이 없는데 실해석에서 다루는 수열은 자연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를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배울 함수열까지, 그러니까 자연수에서 실함수로 가는 수열들까지 나중에 다루긴 할 겁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인 수열은 자연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n이 주어질 때마다 실수값이 주어지니까 an이다 라고 쓰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수열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얘기는 수렴일 거고요. 수열이 수렴한다는 건 뭐냐라고 하면은 수렴이라는 거는 n이 커지면 커질수록 특정 값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거니까 이건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은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거는 어떤 양수를 주더라도 an과 l의 거리가 입실론보다 작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어떤 양수를 주더라도 그거보다 더 거리가 작다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가까워진다는 얘기고, 근데 그게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라는 n에 의존한다라는 의미에서 어떤 양수를 주더라도 거기에 해당하는 적당한 자연수가 있어가지고 스몰 n이 라지 n보다 크기만 하면 혹은 크거나 같기만 하면 절대값이 거리가 an과 l의 거리가 일실론보다 작게 되더라. 이걸 만족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직접적으로 수열의 극한을 찾으라라고 하면은 이 수열에 대한 극한을 직접적으로 찾는 거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다항식분의 다항식인데 그러면은 대부분의 경우 뭐만 보면 됩니까? 최고 차수만 보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최고 차수의 개수만 보면은 아, 쟤는 3으로 수렴하는구나.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 입실론 델타에 따라서 증명을 해보자라는 거고요. 뭐 그러면 주어진 대로 임의의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적당한 n이 존재한다라는 걸 보이는 건데, 그럼 n은 뭡니까? 입실론이 주어질 때마다 n의 존재를 찾는 거니까 입실론에 대해서 결정이 되겠죠. 그렇죠?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그럼 이 조건을 먼저 보고 거기에 해당하는 n을 먼저 찾아봐야겠죠. 그럼 이 조건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an이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4분의 3n 제곱의 이고요. 이거에다가 3을 뺀 거의 절대값이 입실론보다 작게끔 n을 조작해주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뭐 일단 1차적으로 우선 통분해야겠죠. 그렇죠? 마이너스 3 n 마이너스 12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한 크기 비교를 하는 건데, 그래서 수열이랑 함수랑 크기 비교를 하는 방식이 살짝 다릅니다. 물론 함수에서도 극한을 할 때 무한대로 가는 극한이 있으니까 무한대로 가는 극한은 이 방법대로 가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n이 충분히 커지면 얘는 어떻게 될 건가? 그러니까 그냥 통째로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서 그 n을 최대한 줄여줄 수 있는 방향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함수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이따 하겠지만 다 똑같은데 n이 스몰 n이 라지 n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 대신 이 조건이 들어가는 거죠. x랑 a가 충분히 가까우면 fx랑 l이 충분히 가깝더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뭡니까? 조건이 얘니까 얘를
x-a랑 관계된 식으로 최대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할 거고요. 자, 지금은 그냥 n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가 작아지게끔 식을 조작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항이 많으면 당연히 처리하기 힘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항을 줄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최종적으로 보여야 될 게 뭐보다 작다라고 보이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가 뭐보다 작다 혹은 작거나 같다가 되게 하면서 이 식이 단순해지게끔 세팅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일단 알고 있는 게 뭡니까? 분모가 작을수록 전체 값이 커져요. 그렇죠? 그리고 n은 자연수니까 얘는 그냥 n제곱분의 3n 플러스 12보다는 작거나 같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서 여기서도 또 좀 더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죠. 얘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당연히 안 되죠. 지금 여기서 이렇게 넘어간 건 뭐 한 겁니까? 12자리에 n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항상 되는 게 아니라 언제 성립하는 겁니까? n이 12보다 크거나 같으면 성립하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나 성립하는 건 아니고. 근데 우리는 조건을 스몰 n이 뭐보다 크거나 같으면이라는 조건을 줄 거기 때문에 커지게 되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나중에 걱정하고, n이 크기만 하면 어쨌든 이 값은 4n보다는 작게 잡아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크기만 하면 이렇게 잡아줄 수 있고, 또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만 나타낼 수 있으면, 그냥 n 하나에 대한 식이 입실론보다 작게 n을 조작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n을 어떻게 잡아주면 되겠어요? n을 입실론분의 4보다 크게만 잡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게끔만 n을 세팅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하죠? 얘보다도 커야 되고 얘보다도 커야 되니까 이거 두 개의 최대값보다 크면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라지 n을 이렇게 두면은 n보다 큰 스몰 n에 대해서는 얘는 항상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정의를 이용해서 수열이나 함수의 극한을 증명을 할 때는 그냥 차례대로 이렇게 뚝 입실론에 대해서 n이 뚝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결과를 보고 n을 찾은 다음에 이 증명을 정리해 주는 게 보통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되고, 뭐 그냥 좀 쪼잔한 것들 몇 개 언급해 보자면, 사실 이 조건을 n을 라지 n보다 크다라고 잡아주나 n을 라지 n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잡아주나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n이 라지 n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라지 n 플러스 1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건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 세팅에 맞게 n은 설정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여기에 제가 지금 스몰 n은 라지 n보다 크다라고 썼는데 크거나 같다라고 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 조건대로 쭉 훑어가다 보면은 n분의 4가 나왔어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라지 n은 10이랑 입실론분의 4의 맥시멈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라지 n이 정확하게 입실론분의 4가 되는 경우도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정확하게 입실론분의 4가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n분의 4는 입실론보다 작은 게 아니라 입실론과 같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수열의 극한의 정의는 입실론보다 작게끔 n을 세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렇게 놓는다면 크거나 같다라고 세팅을 하면 안 되고 그냥 크다라고 세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세팅의 문제인 겁니다.
그냥 처음부터 라지 n을 뭐 다르게 이거보다 더 크게 세팅을 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세팅을 했다면 이때는 크거나 같다가 아니라 크거나 같다라고 놓으면 안 되고 n이 스몰 n이 라지 n보다 크면 하고 이렇게 논리 전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얘기는 이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이것도 그러니까 흐름상으로는 이렇게 따져주면 맞는데, 자 여기서 약간 문제가 되는 게 라지 n은 뭐예요? 자연수예요. 그렇죠? 자연수 라지 n을 잡았습니다. 근데 제가 세팅한 이건 뭡니까? 12는 아무 문제 없는데 입실론분의 4는 입실론이 임의의 실수니까 입실론분의 4는 자연수란 보장이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n을 맥시멈 11, 입실론분의 4라고 잡으면 이거는 자연수가 안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자연수가 되게 하려면은 입실론분의 4에다가 가우스 기호를 취한 다음에 플러스 1을 하든지, 그러면은 입실론분의 4보다 큰 자연수가 항상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잡아주든지, 아니면은 어차피 어떤 숫자가 주어지면 그거보다 큰 자연수는 항상 존재하니까 처음부터 n을 정확하게 맥시멈이 아니라 맥시멈보다 큰 무언가로 잡아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굳이 가우스 기호 해가지고 정확하게 플러스 1을 해야 되니 마이너스 1을 해야 되니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잡아도 존재한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n을 잡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정의에 의한 극한 계산해 봤고요. 근데 특히 이제 함수의 극한도 아니고 수열의 극한은 그렇게 많이 물어보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입실론 델타는 익숙해지시는 게 좋아요. 해석하기 위해서 일단 증명은 간간히 물어보고, 꼭 극한의 증명이 아니더라도 해석학과 관련된 증명은 부등식을 다루는 게 많아가지고 기본적으로 입실론이랑은 익숙해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에는 그러면 직접적인 극한 계산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A, B가 양수이고 이건 사실 좀 정해진 유형이긴 합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거의 극한을 구하라 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의 극한을 구하라 라고 직접적으로 문제를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A, B를 주고 이거의 극한을 구하라 라는 문제 줄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런 문제 줄 수 있으면 반대로 이거의 극한이 얼마일 때 A, B를 구하라 라는 문제를 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 문제만 약간 바꾼 겁니다. 그러면 이거 극한 구하는 방법은 뭡니까? 루트 마이너스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분의 3n제곱 이런 식으로 생겼으면 뭐예요? 최고차항이 떨어지니까 그냥 최고차항만 보면 극한이 그냥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극한은 분수꼴로 나타냈을 때 찾기 쉬운 경우가 많으니까 이렇게 루트 마이너스 무언가가 나오면은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분모에 1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분자 분모에 똑같은 걸 곱해가지고 분수 형태로 바꿔서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죠? 루트 마이너스 n이니까 루트 플러스 n을 곱해주면은 이 극한을 구하라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가 5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는 5는 조금 이따 쓰고 그냥 일단 식만 변형해 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n제곱까지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이거 극한 얼마입니까? 최고차항이 1차니까 a 플러스 b고 여기서는 여기 1, 여기 1이 있는 거니까 2분의 a 플러스 b가 나오겠죠. 그렇죠? 굳이 엄밀하게 푼다면은 분자 분모에 n을 나눠주면은
n을 나눠주면 루트 안에는 n 제곱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돼서 n분의 얼마 꼴은 다 0으로 간다는 얘기고, 그래서 결과는 2분의 a 플러스 b가 나오죠. 그렇죠? 2분의 a 플러스 b 나오면 끝났네요. 자,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얘가 5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2분의 a 플러스 b가 5일 때 a, b의 최대값을 구하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a 플러스 b가 10이라는 얘기니까 b를 10-a라고 놓고 여기에 대입하면 뭐예요? 2차식의 최대값 구하는 거니까 그걸로 구하시면 되죠. 그렇죠? 거의 뭐 과정상으로는 둘 다 뭐 큰 차이는 없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루트 ab가 산술기하 평균에 의하면 루트 ab는 2분의 a 플러스 b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ab의 최대값은 이걸로 구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죠. 그렇죠? 이렇게 될 거고, 2분의 ab가 5라고 했으니까 ab는 25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 이렇게 해주셔도 상관이 없고요. 단 이런 산술기하 평균 쓸 때는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범위를 나타내는 거지 이거를 만족한다는 거지 25가 정확하게 최대값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범위를 가진다는 건 알았으니까 정확하게 25를 찍는 게 있더라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동시에 A랑 B랑 5이면은 A, B는 25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A, B는 죽었다 깨어나도 25보다 작거나 같은데 정확하게 25가 되는 값이 있으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최대값은 25다.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을 쓰려면 이거 정확하게 되는 값이 있다는 거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아니면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일변수 함수로 고쳐가지고 b를 10-a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ab를 a 곱하기 10-a로 해서 이제 최대값을 구하는 방법으로 쓰셔도 상관이 없고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수열의 극한은 이런 식으로 식을 적당히 변형해가지고, 그렇죠? 변형한 거에 대해서 뭐 보통 이제 n분의 1이 나오는 형태로 해가지고 0으로 날릴 거 날리고 나머지 거 남겨가지고 극한이 얼마로 가더라 라는 걸 세팅을 하는 게 보통이고요. 근데 뭐 문제로 나올 때는 이런 유형을 좀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점화식으로 표현된 형태. 그러면 수열이 이런 식으로 A1을 주고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이랑 AN의 관계를 준 다음에 이 수열이 수렴하느냐 발산하느냐 이런 걸 물어보면은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거고요. 뭐 이럴 때는 유형이 좀 많기 때문에 그 유형에 맞춰서 문제에 맞춰서 그때그때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긴 한데 좀 많이 쓰이는 정리 중에 하나가 육의 단조 수열이면 수렴한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항상 이게 먹힌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게 먹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방법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뭔가 떠오르지 않으면 얘를 먼저 떠올리면 좋을 겁니다. 특히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n 플러스 1이 an에 대한 관계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증가 수열이라면은 an 플러스 1이 이렇게 되고 an은 루트의 an-1 플러스 2가 될 테니까 an 자리에 an-1이 들어간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증가한다면은 여기서도 똑같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유형으로 생겼을 때 증가 감소를 보이는 것은 굉장히 쉬운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계라는 것만 확인을 하면 수렴이라는 건 금방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증가인지 만약에 이게 먹힌다면은 먹히는지 알 수 없지만 이게 먹힌다면은 증가인지 감소인지 체크하는 거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죠? 자, 무슨 말이냐면은 A1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럼 A2는 뭐예요? 집어넣어 보면 되죠. 그렇죠? 그럼 A1, A2 집어넣었을 때 증가하면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가능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수열이 수렴하느냐 마느냐는 초반에 몇 항은 아무런 영향을 못 주기 때문에 뒤의 항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초반에는 좀 애매하게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항 이후에 특정한 점으로 수렴하게끔 세팅을 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그렇지 않으니까 그냥 1, 2항을 비교하는 것도 괜찮아요. 자, 근데 어쨌든 뭐 증가 감소는 알기가 쉬운데, 자, 그러면 유계라는 거는 어떻게 잡을 건가 라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증가한다고 치고 그러면은 유계라는 거는 상한을 잡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상한을 어떻게 세팅을 하면 됩니까? 뭐 상한이니까 뭐 최대한 크게 잡아주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만, 뭐 그리고 그게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자, 그래서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할게요. 수렴하면 그 극한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상한이라는 건 그 극한 근처에 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수렴한다고 가정을 하고 극한을 먼저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은 게 수렴을 안 하는 경우도 이걸 가지고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먼저 세팅을 할게요. 만약에 수렴한다라고 하면은 수렴하면 할 수 있는 얘기는, 그러니까 수렴값 구하는 건 어렵지 않죠. 이렇게 정할마식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수렴하면 an 플러스 1의 극한값이나 an의 극한값이나 어쨌든 수열이 수렴하는 거니까 그 수렴값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양변의 극한을 취하면은 알파 an 플러스 1도 알파로 가고 그 다음에 an도 알파로 갈 거고 그러면은 an 플러스 2에다가 루트를 씌워도 여전히 같은 녀석으로 갈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다면 그 수렴값은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걸 만족해야 되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알파는 마이너스 1이나 2가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럼 이제 이 둘 중에 먼저 체크해야 되죠. 뭡니까? 딱 봐도 알파의 n 플러스 1은 루트로 정의되어 있으니까 음수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자, 알파가 양수니까 알파는 양수니까 알파는 2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알파는 정확하게 2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증가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상한이 2가 돼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그냥 아예 널찍하게 3으로 잡아주셔도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일단 2로 생각을 해보고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렴한다면 2라는 거 확인했어요. 근데 아직 수렴한다는 거 확인 안 한 겁니다. 이렇게 된다고 무조건 수렴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수렴한다면 2고, 자, 그러면 보여야 될 건 뭡니까? 유계고 단조라는 걸 보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단조부터 보일까요? A2를 생각을 해보면 루트 A1 더하기 2고 A1이 루트 3이니까 루트 3 플러스 2입니다. 이거를 A1인 루트 3이랑 비교하면 뭐가 되죠? 더 커지죠, 그렇죠? 뭐 이거 비교하는 방법은 제곱하면 되죠. 루트 3 플러스 2는 A2 제곱이고 A1 제곱은 3인데 이거 두 개 뭐가 큽니까? 루트 3은 1. 얼마고 거기에다가 2를 더했으니까 3보다 커지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당연한 거고요. 뭐 굳이 설명 안 써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A2는 A1보다 크고 그러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하려면 뭐 하면 됩니까?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자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더라라고 해주면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임의의 자연수 K에 대해서 A의 K가 K 플러스 1이 AK보다 크다라고 하면 크다라고 할게요. 크다라고 하면 뭐가 됩니까? AK 플러스 2는 주어진 대로 루트 AK 플러스 1 플러스 2가 될 거고 AK 플러스 1은 그 다음에 AK 플러스 1은 AK보다는 크니까 루트 AK 플러스 2보다는 얘가 클 거고요. 근데 루트 AK 플러스 2가 정확하게 AK 플러스 1이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AK 플러스 1이 AK보다 크기만 하면 AK 플러스 2도 AK 플러스 1보다 크니까 1은 2보다 크고 2는 3보다 크고 3은 4보다 크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a의 n 플러스 1은 a의 n보다 클 거고요. 그래서 증가 수열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증가 수열이니까 뭐가 됩니까? 증가 수열이니까 단조 확인했고 유계만 보이면 되죠. 그렇죠? 유계는 아까 극한값이 2라고 했으니까 증가하는데 극한값이 2니까 2를 넘을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여주고 싶은 거는 AN이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 가장 안정권이고, 근데 뭐 계속해서 증가하니까 2보다 작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장하고 싶은 건 AN이 2보다 작다라는 걸 주장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일단 같은 방법으로 귀납법 쓰면 되겠죠. A1은 루트 3이니까 당연히 2보다 작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AK가 2보다 작다라고 가정하면 AK가 2보다 작다라고 하면 AK 플러스 1은 루트 AK 플러스 2가 될 거고, AK가 2보다 작으니까 얘는 루트 4, 여전히 2보다 작네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2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유계라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계고 단조니까 수렴하고, 수렴한다면 알파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체크했으니까 2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체크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비슷한 문제 하나 더 풀어볼까요? 아까보다는 조금 복잡한 형태입니다. 그렇죠? 3개로 이루어져 있고 분수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처럼 뭐 단조를 보이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랬을 때 수렴하는지 판정하고, 수렴하면 그 극한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앞에서 했던 것 중에 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까? 수렴한다면 그 수렴값이 뭔지는 똑같은 방법으로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전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알파라고 하면, 그러면 적어도 무슨 얘기 할 수 있습니까? 알파는 얘는 만족해야 된다. 알파는 알파 제곱 플러스 2분의 알파 3승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얘는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거 정리해주면 알파 3승 플러스 2알파는 알파 3승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알파 3승 날아가고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플러스 3은 0이 되네. 어떻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만 봐도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죠. 뭐기 때문에? 얘는 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수렴한다면 수렴값은 저 방정식을 무조건 만족해야 되는데, 원제를 제외하고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2일 때를 제외하거든요. 근데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2가 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은 0이라는 방정식은 해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알파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AN은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만 확인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얘만 확인을 해도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수렴하면 수렴값을 아니까 그 수열에 대한 무언가를 얘기하기에 좀 더 편할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해를 찾을 수 없는 알파가 나와버린다면은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걸로 문제 푸는 건 끝난 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어지는 거고요. 그러면 또 하나의 점화식 표현을 보도록 할게요.
수열 AN이 이렇게 정의를 할 때 코시 수열임을 보이고 그 극한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사실 이거 좀 문제를 좀 애매하게 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는 코시 수열임을 보여라 라고 했으니까 코시 수열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코시 수열이 확인되면 수렴하는 수열이니까 예, 그 수렴하는 수열의 극한값을 구하라 라는 의도인데 사실은 뭡니까? 극한값을 구해서 극한이 존재한다는 걸 확인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수렴하는 수열이고 실수열이 수렴하면 코시 수열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코시 수열이라는 거는 뭔가요? 원래 그러니까 실수가 아니면 완비성이 갖춰지지 않으면은 코시 수열과 수열은 분명히 다른 개념이긴 합니다만 실수에서는 코시 수열이면 수렴하고 수렴하면 코시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고 뭐 어쨌든 수렴은 정의를 했으니까 코시를 정의를 하면은 그러면 코시는 어떤 장점이 있길래 굳이 코시라고 정의를 하느냐? 예, 뭐 이렇게 정의가 되죠. 똑같이 임의의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적당한 라지 n이 존재해가지고 스몰 n이 라지 n보다 크기만 하면 1라고 정의가 됐는데 여기서는 뭐냐면은 n과 m이 라지 n보다 크기만 하면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렴하는 수열은 수렴값이 명시되어야지 그 수열이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데 코시 수열은 수렴값 안 보고 그냥 수열만 봤을 때 어떤 nm이 주어지더라도 an과 am이 충분히 가까우면 n이 커지면 커질 때마다 라지 n 이상의 nm을 잡았을 때는 am과 an이 충분히 가까우면 그 수열은 코시 수열이다 라고 할 거고 이것만 체크해도 실수열은 수렴한다는 게 보장이 된다라는 거고요. 이게 코시 수열입니다. 아무튼 그러면은 이제 이 수열이 코시 수열임을 보이고 그 극한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극한 체크하면 뭐가 됩니까? 뭐 이건 바로 보이니까 해볼까요? 수렴한다고 가정하고 극한값을 알파라고 하면 뭐가 됩니까? 알파는 5분의 2 알파 더하기 5분의 3 알파. 그래서 알파는 알파가 되니까 이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도 점화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아까 했던 방법대로 an 자리에 알파를 집어넣고 방정식을 풀면 수렴값이 나온다. 그거 무조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되는 거는 그렇게 하면 좋고 안 되면은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근데 특히 이 문제에서는 코시 수열임을 먼저 보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방법으로 보이려고 해요. 축약수열이라는 걸 이용하려고 합니다. 축약수열 별거 아니고요. 그냥 an과 an 플러스 1과 an의 차이가 그거보다 한 단계 낮은 an과 an-1의 차이보다 r배보다 더 작으면 그리고 이 r이 0과 1 사이에 있으면 이렇게 주어지는 수열을 축약수열이라고 하고 이 축약수열이 되면 무조건 코시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축약수열이면 코시가 된다는 건 뭐 물론 증명까지 하진 않을 거지만 이 문제를 풀면 이 푸는 과정만 봐도 뭐 짐작이 갈 거예요. 자, 아무튼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이용할 거예요. 그냥 축약수열이라는 걸 보이고 그 다음에 코시다. 축약수열만 되면 코시라는 건 보장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태가 저런 식으로 주어지면 AN은 그냥 상수항으로 1차 결합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5분의 2의 AN-1 플러스 5분의 3의 A의 N-2.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추구약 수열은 뭘 비교하는 거였어요? 항들의 차이를 비교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n이랑 n-1이랑 n-2랑 한 단계씩 낮은 것끼리 그냥 하나가 나머지들의 1차 결합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으면 간단하죠. 그렇죠? 축약 수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하려면 an-an-1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양변에 a의 n-1을 빼는 거예요. 그냥. 네. 자,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도 빼면은 이렇게 주어지겠네요. 간단하게 정리됐네요.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5분의 3으로 묶으면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래서 항상 5분의 3만큼 차이가 있으니까 네. 축약 수열은 작으면 된다라고 했는데 작거나 같으니까 정확하게 같으니까 더 좋은 조건인 거죠. 그렇죠? an a의 n-1의 절대값은 네. 5분의 3의 an-1 a의 n-2가 되니까 네, 이렇게 되니까 축약 수열이 되고 그래서 코시 수열도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얘의 극한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축약 수열이면 어떤 관계가 있어요? 축약 수열이면은 아니고 축약 수열은 기본적인 축약 수열은 부등식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정확한 값을 유추해내기는 당연히 어렵고요. 근데 여기서처럼 는으로 주어져 있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첫 번째 단계에서 5분의 3이 생기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러면은 여기서 또 5분의 3 곱하기 a의 n-2 마이너스 a의 n-3이 될 테니까 이 5분의 3이 계속 곱해지는 등비수열의 형태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 등비수열의 형태가 됩니까? an이 아니라 an-a의 n-1이 등비수열의 형태가 되는 거니까 새로운 bn이라는 수열을 an-a의 n-1이라고 놓자라는 거예요. 그럼 끝났죠. 그렇죠? 자, 그러면 bn은 마이너스 5분의 3의 b의 n-1이 될 거고요. 그렇죠? 그럼 얘는 또 마이너스 5분의 3의 제곱의 b의 n-2가 될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마이너스 5분의 3의 몇 승에 어디까지 가죠? B1이 아니라 지금 BN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AN-AN-1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B2까지만 정의가 되겠죠. 그렇죠? A2-A1까지. A가 1부터 시작을 하니까 A가 0부터 시작하면 B1까지 갈 거고 A가 2부터 시작하니까 그러면 2라는 거는 n에다가 n-2를 뺀 거니까 n에다가 1을 빼면 1승, 2를 빼면 2승이니까 n-2승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3의 n-2승의 b2가 될 거고 그러면 b2는 직접 계산 가능하죠. 문제에서 a3가 3이고 a2가 2라고 했으니까 b2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3의 n-2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세팅이 가능할 겁니다. 예. 자, 그럼 bn을 정확히 구했으니까 an 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죠? an-a의 저쪽에 볼까요? 네. an-a의 n-1이 bn이었고요. bn이 마이너스 5분의 3의 n-2승의 마이너스 1이었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an-1 마이너스 a의 n-2는 bn-1일 거고 bn-1은 마이너스 5분의 3의
n-3에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내려가서 어디까지? a2-a1까지 갈 거고 얘가 b2였고 b2가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주어지니까 그러면 이렇게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돼 있는 거는 다 더하면은 이렇게 캔슬이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더해서 an-a1은 얘 다 더하면은 마이너스 1에 1 더하기 마이너스 5분의 3 더하기 점점점에서 마이너스 5분의 3에 n-2승까지 더해질 거고 이건 뭐 그냥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계산만 하시면 되죠.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1 곱하기 1 공비가 마이너스 5분의 3이니까 1 플러스 5분의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3에 항이 n-2까지 더해졌으니까 n-1까지 주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되고 그러면 이제 an이라는 거는 여기서 a1만 넘어가면 되고 그거의 극한이니까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 부분 날아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최종 계산하시면 8분의 19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수열이라고 하면은 뭐 기본적으로는 고등학교 때부터 다뤄왔으니까 꽤 친숙한 녀석이에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그 정의를 가지고 수열을 증명한다라는 부분은 조금 안 익숙하실 수 있고, 근데 뭐 꼭 그 증명은 아니지만 실해석에서는 비슷한 류의 증명을 좀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입실론 델타를 이용한 증명은 익숙해지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코시 수열은 뭐 안 했던 내용이니까 익숙해지시면 좋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연속 함수에 대한